안녕 사이먼, LNI 4.0 CTO입니다. 독일의 AAS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내가 잠깐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크린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지요? 예, 잘 보입니다. 잠시만요. 사이즈 조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안냐 사이몬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현재 LNI 4.0의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 LNI는 Labs Network for Industry 4.0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유스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스 케이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AAS 구현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LNI는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AS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컨셉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AAS 통합을 저희가 네트워크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시스에서 미들웨어를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AS 내에 다양한 컴포넌트가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시스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CCM, 콜래보레이티브 컨디션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AI 리얼 랩 오브 스마트 팩토리 아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LNI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기존 기업에다가 어떻게 AAS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연결상을 가져갈 수 있었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 하노버 페어에서도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LNI는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LNI는 경쟁 이전에 중립적인 열려있는 비영리 테스트 트랙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에게 이를 잘 소개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많이 소개하는 것을 저희의 핵심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국제 표준화 기구와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표준화 기구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NI는 표준화 기구는 아닙니다. 저희는 테스트 트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시나리오나 유스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LNI 4.0과 젊은 플랫폼 4.0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호환, 자율,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필드를 식별을 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영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계 호환이라든지 인간과 통합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순환 경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경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영역입니다. 순환 경제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역이 앞으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핵심 영역이 있고 이 핵심 영역을 통해서 앞으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많은 연구 커뮤니티가 여기에 참여해 주기를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NI 테스트 환경을 보게 되면 독일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랩이라든지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라든지 학계 그리고 대학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툴을 보여준다라든지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기술을 시연하는 등이 저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기술을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NI는 자기 스스로 저희 테스트베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베드와 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NI는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다양한 태스크라든지 테스트베드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똑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LNI 같은 경우에는 상호 호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호주 쪽까지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AAS의 협력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협업 내용이 TSN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어떻게 저희가 협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BWS라든지 엣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엣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큰 파트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연구 주제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발표자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협업을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연 사례가 계속적으로 AAS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단계로 나가서 인더스트리 4.0을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테스트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저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N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프로젝트와 함께 담당자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AAS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고 AAS의 일반적인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타입을 3개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타입 1, 2, 3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실 경우에는 타입 1이나 타입 2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험을 얻으시게 되면 타입 3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입 1이라든지 타입 3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AAS에 대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고 반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샤플로어에서 타입 1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번 타입 2로 넘어가서 이 AAS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샤플로어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입 3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모든 요소들이 다 액티브하게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제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가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 1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타입 2나 타입 3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타입 1에서부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모델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구현을 하시게 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입 1이나 타입 2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요소를 어떻게 통합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AS 네트워크의 다른 목표는 시연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내에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통합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AAS를 통합을 해서 잘 상호 호환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히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샵플로어별로 다양한 제품군을 서로 잘 다루고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업체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로 의존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함께 협업을 하는 텐더링의 모델을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AAS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로 다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분산형으로 구현을 하고 분산형 관리가 궁극적으로 텐더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에 모으고 한 번에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시연기관이 이미 AAS를 잘 구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숙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 있는 시연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 샵플로어를 다 연결하는 것을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준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스트필드라는 한국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네스트필드가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AAS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담당자 크리스티안 디에드리히 교수님께서 담당자입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직접 문의를 해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컴포넌트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 미들웨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현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제일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았고 어떠한 부품이라든지 어떤 컴포넌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바시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미들웨어를 만들고 미들웨어를 평가하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샵플로어에다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과 기존에 있던 공장이라든지 현장을 연결할 때 중간에 미들웨어가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어떤 미들웨어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다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상호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컴포넌트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경우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다 일일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미 컴포넌트가
개발이 되어서 미들웨어 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같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컴포넌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구현에 필요한 요소가 뭔지 명확하게 식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컴포넌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컴포넌트가 무엇이 돼야 될지 그리고 다음 컴포넌트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있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컴포넌트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통합된 형태로 이 컴포넌트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바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이 컴포넌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기술적인 질문 등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토 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크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협업 컨디션 모니터링, 콜라보레이티브 컨디션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OWL은 독일에 있는 지역명을 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리얼 랩 오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특정 지역에서 구현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AAS 구현이 이루어졌었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템플릿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제대로 된 템플릿과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AAS를 통한 협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뒷단에서 어떻게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잘 했고 데이터를 잘 공유했을 때 어떻게 추가적인 수익이라든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데이터 쉐어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자 간의 데이터 쉐어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타임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고 가이아 X의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가이아 X의 아이덴티티와 트러스트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증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유저빌리티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조금 더 높였다라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를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찾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요소를 잘 녹여냈던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이아 X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요, AAS를 통해서 데이터 교류를 확실하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데이터 교류가 확실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관련되어 있는 공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교류가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AES 내에서 데이터 교류가 증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이아 X의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컴포넌트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담당자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미하엘 요첵님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LNI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AS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공장이라든지 기존의 시설에다 어떻게 AAS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이나 기존에 있던 장비를 먼저 살펴봤었고, 저희가 어떻게 AAS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먼저 대상이 되는 곳에 대해서 식별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가 왼쪽과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레벨이 있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회사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컨트롤 레벨이라든지 혹은 엔터프라이즈 레벨이라든지 혹은 프로덕트 레벨까지 다양한 제어 요소가 있었고 관리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AAS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AAS는 어플리케이션, 장비, 디바이스 레벨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벨에서 표상을 가지고 있고 샵플로어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툴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소프트웨어까지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AAS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기업의 복잡한 형태에다가 AAS를 어떻게 잘 적용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냥 한 레벨에만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질문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타겟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건지 어떤 거를 가져갈지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AES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타겟을 딱 정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AAS와 통합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미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AAS를 잘 구현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AAS를 어떻게 잘 이행을 해야 될까, 방법이라든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LNI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각각 주제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샵플로어의 모습을 실제로 찍어 왔습니다. 하나의 펜을 제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펜을 만드는 게 좀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른 장비 그리고 완전히 다른 회사들의 장비를 저희가 다 엮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해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성숙도 자체도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머신도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머신도 함께 다 엮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센서라든지 커넥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머신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많은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샵플로어를 구성을 해봤고 어떻게 다양한 머신들이 상호 호환성 있게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행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연구 질문을 던졌었고 어떻게 연구 질문에 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요, 총 6개의 유스 케이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운필드 에셋에 대해서 AES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아날로그 머신과 아주 최신 장비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품 관점에서 어떠한 요건이 있는가,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전반적인 생산 라인에서 다 연결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AAS 네트워크에 저희 시연 장비 역시도 들어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AS를 지속적으로 확장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통합을 해 나가고 중앙화되어 있는 통제를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보여드렸었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프로젝트를 참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가 레슨런인지 요약을 해줘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었고 구축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라.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저희가 아예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로 AAS를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에즈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AAS에서 타겟팅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장비는 무엇인가, 자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 역시도 조사를 하라고 저기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컴포넌트가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구현에 있어서 어떠한 컴포넌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즉 다양한 브라운필드가 있고 다양한 샵플로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구현을 할지 아닐지 의사결정을 하라라는 형태로 저희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뭐가 가용성이 있는지, 뭐가 진짜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8개가 있는데 그 뒤에도 서브 퀘스천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뒤에 더 많이 질문이 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발표자께서도 텐더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2년 6월에 하노버 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시연을 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시연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다가 저희가 펜에다가 각인을 할 건데요. 펜에다가 한국어로도 각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라틴어로도 각인을 할 겁니다.
저희 부스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펜에다가 각인을 직접 되는, 즉 텐더링 기반의 AAS 기반의 각인이 되는 펜을 직접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AAS 브라운필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저나 혹은 제 동료인 미하엘 레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AAS를 구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AAS가 어떻게 시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AAS가 그냥 하나의 도구는 아닙니다. AAS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디지털 시대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을 할 필요가 있고 AAS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AAS인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요소를 AAS에 대해서 구현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AAS를 아주 강건하게 잘 구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파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건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회사의 목표에 제대로 부합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AAS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발표자께서 이미 AAS 네트워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이런 파트너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 연구소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 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AAS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 공유 드리겠습니다.